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고향 형제 여러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일명 자차사 진행을 맡고 있는 전 북한 공산대학의 교원이었던 김흥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역시 이 자유북한 방송의 선남선녀 기자님들과 함께 전 시간에 이어서 자유인이 소득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이 소득을, 높은 소득을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소득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또 세 분 함께 인사를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누구시들인지 혹시 처음 듣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유북한 방송 기자 김지영입니다. 네, 김지영 기자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기자 이혜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기자 강력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제가 뭐 거짓말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맞는 소리죠. 정말 비밀스러운 개인들의 소득까지도 다 밝혀주었는데, 자, 그런 소득을 벌기 위해서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하고 저녁 늦게까지도 일하고, 야,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돈을 버는 데서만큼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감동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러면 뭐 누구든지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돈을 버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직업이 몇만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직업이 종류, 돈을 버는 직업이 종류. 어청에 넘을걸요. 만 몇만 개? 개, 몇만 개라고 네, 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그 사회 정착 교육을 받을 때 하나원에서 한 1만 8천 가지 직업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대략. 더 많을 수도 있죠. 그걸 다 오늘 시간에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우리 탈북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업부터 해서 우리 김정 기자 어떤 직업들인지 크게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 뭐 이제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네, 정규직이겠죠. 정규직, 네. 비정규직, 또 이제 프리랜서, 프리랜서, 예, 그리고 또 일용직, 일용직, 예, 공사나 네. 이제 이런 그리고 계약직, 계약직, 식당에서 예, 그다음에 홀서빙하는 이런 뭐라 그러지? 삼비업종? 전문직은 아니고 이런 봉사 직업 하는 분들, 아. 봉사 서비스업. 어르신들을 네. 돌보고 애들을 돌보고. 네. 예. 근데 너무 많은데 아무튼 그냥 이제 너무 많아요. 일단은.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그냥 남한에 왔으면 이제 그 북한에 계신 친척들이 가끔은 한국에 오면 바닥에서 돈을 쓰레박하고 빗자루기 막 걷어들이는 줄 아시는 글쎄 분들이 말이야.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남한은 일한 것만큼 돈을 벌고 일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북한처럼 간부라고 해서 앉아서 그냥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부모한테서 돈을 타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용돈을 만든 학생들이 많습니다. 알바를 하죠. 그거 뭐라고요? 알바. 아르바이트. 줄여서 알바. 네. 그게 뭐예요? 아르바이트. 본인이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 즉 부업 같은 거. 잠깐 부업. 예. 시간 있을 때 예, 하는 그거 돈벌이. 알바. 예. 잠깐 일하는 돈벌이. 근데 제가 딸내미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냐. 지금 뭐 미국의 인류대학에 갔습니다만 걔가 공부할 때 제가 알바를 안 시킨 거. 아르바이트를 안 시킨 거. 이게 제일 후회돼요. 왜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면 힘들겠다. 부모들이 걱정하죠. 그러나 그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돈이 소중함도 알고 또 사람들과 이제 면접하겠죠. 사람도 압니다. 그거 중요한 거. 제가 안 자립심도 시켰습니다. 키워주고. 그렇죠. 자립심도 키우고. 가족 부모들 앞에서 당당하고. 그렇죠. 밥 나올 때 용돈 좀 주시오 하기보다는 자기가 나가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대표님 예. 난생 처음 알바를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식당을 했으니까 이 일만은 자신 있다 해서 갔는데 저 한 달을 일하는데 그 돈이 쌓이는 재미는 있더라고요. 매일 돈을 주니까. 그 수첩자에 현금을 이렇게 끼우는 재미 있는데 손목, 발목, 허리 막 다 쑤시고 맞아요. 힘들어서. 그래서요. 예. 지금 저희들은 여기서 돈을 버는 형태 작업의 어떤 흔한 작업의 첫 번째 네. 아르바이트, 즉 네. 알바를 좀 알바.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정 기자는 와서 식당 서빙, 네, 알바를 했죠. 식당 복무원이라고 하던가요? 북에서는 복무원 하던 접대원. 알바, 네, 접대원, 접대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린 기자님은 무슨 알바 하셨어요? 바로 취직했습니까?
저는 알바는 이제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일을 좀 아. 했고 역시 예, 접대원 했군요. 네. 우리 강 기자님은요? 저는 아마 자동차 실을 만드는 데 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네. 뭐요? 실. 자동차 바퀴 있는데 실 있잖아요. 아, 힐. 자동차 힐. 근데 예. 그게 돈이 좀 돼요. 많이 주거든요.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해요? 실을 만들고 이제 나오면 그 이제 두드려요? 도구매요? 도구 맞죠. 제조하고 이렇게 쫙 매끈하게 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건 뭐 알바는 아니네요. 알바식으로 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거기도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쉴새가 없어요 12시간 동안. 그렇구나. 돈은 한 350만 원 되거든요. 오 많이 벌었네. 오, 350만이면 여러분 3,500 정도 네, 그렇죠. 달러. 네. 3,500 달러 정도 벌었다는 소리네요. 네네. 아. 네, 많이 그거 한 달 일하고 나니까 돈이 350만 원 딱 쌓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씨. 그때 뭐 팔이 이렇게 붙지 않았어요? 야, 아니요. 한 3개월을 제가 일하다가 마지막에 집이 너무 멀어 가서 하성이었어요. 그래서 출퇴근이 한 4시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멀어서 못 다녔거든요. 근데 그 알바는 아마 탈북민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맞닥뜨리게 된 직업 아닌 직업인데 근데 이런 알바를 한 곳에서 제일 초기에 한 2-3달 뻗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게 뭐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젊어서 농땡이는 늙어서 보약이다 이런 말 때문에 그럴까요? 아 그게 아니고 네, 퀴즈 한 그건 가지 아닌 것 있어요. 같아요. 뭐예요? 눈높이가 계속 높이 올라가요. 대표님 저 같은 경우. 아, 그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근데 힘들어서? 제가 기대한 답이 아닙니다. 땡.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올 때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하나만 놓고 보면 저는 한 상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한국에 오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우리 지영 기자님 이런 것처럼 돈이 그냥 생기는 것처럼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상이 예. 깨지면서 야 힘들구나. 그냥 문화하게 어렵구나. 되더라고요. 이혜린 기자님 몇 달 했어요? 저는 한 2개월 정도 했는데 오, 그래도 오래 했네. 네. 근데 몇 달에 쳤어요? 무한리필 어. 무한리필 그 상추 집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추는 무한리필 주고 고기를 구웠었는데 그랬구나. 아니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 경영부진. 예 어. 미안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아, 또 이런 경우도 있구만요. 평균적으로 나온 답을 보면 일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잘못된 근로인식도 아니고요. 이게 근력이 없어서 오래 못한대요. 이 부에 있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일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힘든 거예요. 체력이 다. 예, 체력이 딸린다. 딸린다. 근력이 아니라 바로 체력이 딸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근육이 약하네. 그다음부터 이제 쇠고기를 먹어대기 시작하는데 쇠고기를 한 1년쯤 먹어대면 그다음에 이제 힘이 좀 나오는 거죠. 그 평균적인 평가 틀리는가요? 아, 네, 괜찮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맞죠. 거요? 예. 좀 지루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사람들 대하는 게 말씨가 틀려가지고 네, 맞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또 나름대로 이런 그 자괴감도 있고 그래서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들 자기가 창개해서 벌 돈은 다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소득의 형태인데요. 우리 북의 형제들이 만약에 남한에 오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데 이 사회에서는 물론 그걸 3D 업종, 예, 3D 업종이라고 해야죠. 다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일이지만은 우리 뭐 술대심과 돈을 많이 버는 거라면 우리가 닥치질 않죠. 공사판 등에서 돈을 버는 일용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일용직. 네. 이게 뭐 돈을 얼마나 버는가요? 일용직. 하루 종일 공사장 가서 뭐 날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콘크리트 결박도 하고 뭐 다양한 일입니다만은 네, 그렇죠. 대체로 얼마 정도 벌어요? 강 기자님? 11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10만도 시작이네요. 네, 11만부터 한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20만 원까지 왔다 네, 가죠. 근데 예.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받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 한 2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이 돈들을.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하루 일 끝나고 11만 원 됐든 20만 원 됐든 딱 돈을 빨락빨락한 거 받았을 때하고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받는 거하고 감이 다를 것 같은데. 근데 공사판에서는 대체로 현금으로 그냥 주는 데는 주죠. 없어요. 네네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네.
그 공사장에 등록을 해서 월급으로 받는 사람들 외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예. 그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파견되게 됩니다. 예.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렇게 그 뭐야 아. 업소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파견되게 되는데 예. 그 사람들 그 업소에서 이제 이 회사에서 공사판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당이 내가 10만 원이다, 8만 원이다 하게 되면 거기서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떼고 나머지를 이제 줍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를 섭외를 하는 그 대표자들이 일용직 사람들한테 자기네 돈을 먼저 주고 이 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네가 같이 챙기는 거죠. 가운데 소개비는 네, 떼고 근데 이게 그리고 나머지 현금 주죠 매일매일. 네. 그러니까 직업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자기가 찾아가기 힘드니까 그 석에서에다가 석에서 석에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 석에서에다 돈을 안 주고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아까 30만 경우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서는요 한 3만 3천 명이 지금 자유세계로 왔는데 그 가운데서 여성들이 거의 한 72% 정도 나머지가 남성들인데 남성 여성 모두 합쳐가지고 엄청난 탈북민들이 울산에 있는 배를 네네, 묻고 맞아요. 자동차 하는 그 사업체에 가서 이렇게 용접공을 많이 한대요. 네. 근데 그 용접공이 돈이 엄청 많다면서요? 네,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영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예. 삼성에 가서 배 이제 뭐 영접을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평균 보게 되면 그분들이 한 25만 원 돼요. 하루에. 네. 월에 어육백 번대요. 네. 와, 근데 그러네요. 예. 한쪽으로 제가 그래서 돈 겁나 많이 버내는 애 그러는데 야 많이 벌면 뭐라니? 예, 예. 왜 그랬더니 힘드니까 야 시간 힘드니까 잘 그걸 잘 먹어야 그렇지, 되고 잘 먹어야 걔가 또 잘 쉬어야 되고. 또 쉬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래. 또 어떤 몸이 다칠 때가 많아가지고 또 어떤 때는 또 좀 쉬는 기울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 제가 모욕을 뭐 좀 종종하는 편인데 물론 제 몸이 때는 제가 뺏깁니다만 한 팔이 아파가지고 거기 갔더니 이제 이게 때를 밀어주는 모욕 관리사분이 계세요. 중국 분 같은데 중국 동포 같죠. 근데 그분하고 이제 슬렁슬렁 때리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얼마 봅니까 이게 물어보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얼마라고 하는 건 값이 나와 있죠. 한 있습니다. 보통을 시키려면 15,000원인데 그래 제가 유도해서 야 힘드시겠습니다. 하루에 몇 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요? 팔이랑 아프겠는데 그랬더니 못해도 한 20명이야 하죠. 그러니까 20명을 해가지고 20명 가운데에서는 기본을 하는 사람이 네. 있고 또 그다음에 센 거 아주 네. 4만 5만 원 센 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20명 정도 하면 하루 못해도 모욕관리사가 한 30만 정도는 이 그 모욕탕 측에 주고도 벌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공식이 있습니다. 모욕관리사는 한 달에 얼마요? 7, 800 벌겠다. 아니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광고가 20만 있어요. 해도 한 600만 아니 원. 광고가 있어요. 500인가? 예, 500만이라고 해요. 500만 원. 예, 모욕관리사. 그래서 돈이 정 없다라고 하면 모욕관리사입니다. 우리 북에 계시는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야 당장 내 가서 한 달에 그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모욕관리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겠는데 물론 뭐 실제는 힘든 일입니다. 이게 힘들죠. 예, 항상 이게 몸이 젖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몸을 만진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뭐 시선도 있고 썩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만 급할 때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도 법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직업은 역시 그 고용 형태로서 본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인데 그 차이가 뭐죠, 예린 기자님? 예, 정규직은 거기에 완전 등록돼서 기본적인 월급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네. 비정규직은 아무 때나 잘릴 수 있는 임시 노력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비정규직에서 좀 기술도 있고 좀 우리가 정규직을 써야 됐다는 사람만 채용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조금 더 사람들은 요 말에 누가 좀 더 추가해 보시죠.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정규직은 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보장이 돼요. 정년. 네, 정년. 오케이. 퇴직하는 정년 몇 살입니까? 60세. 60 올해 올라갔죠. 네, 작년인가 올라갔죠. 네. 남자는 65세고 65세. 여성은 60세. 여자가 60세라고 60, 예, 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년까지 이 사람들은 보장이 되는 거 일단 그렇죠. 한 번 들어가면 문제가 근데, 없는. 예, 비정규직은 근로 방식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고용의 그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년까지 일한다 하는 보장이 없이 그냥 이제 기간을 거쳐서 잘하면 또 연기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 잘릴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에 잘릴지 모른다. 일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죠. 그러네요. 이제 다 좋은 정말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그게 하나 더 있는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내가 뭐 노동 약속한 시간에 더 일한다. 그때 받는 그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너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노동의 혜택이 있어서 정규직보다는 차별적인 대우를 네, 받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규직이 되기를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내지는 기업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사회는 굉장히 이게 좀 천차만별의 호봉제가 있어가지고 그 1급부터 9급까지 네. 있죠. 네. 우리 북에서는 시청이나 도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급이 있던가요? 없어요. 가장 부장 이런 데 없어요. 네, 가장 그런 부장- 직제는 있지만은 네. 그 직제에 따라서 돈은 나오는데 그 구체적으로 호봉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통일부 어떤 재단 법인에 근무하면서 절반 공무원 절반 제가 민간단체 일을 했을 때 그 호봉제가 4급 상당의 제가 그 말좀 급여를 받았는데 사급이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사무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무관 외에는 뭐냐 그랬더니 사무관 외에는 뭐 사무관이죠. 예, 사무관 외에는 뭐 서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사관이 있고 관리관이 있고 엄청 많았어요. 또 밑에는 뭐 주무관이었죠. 한창이었는데 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도원, 과장 뭐 그리고 부장, 국장 이렇게 따라서 노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하고요. 처음에 와서 왜 공무원 한 줄 알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시청이나 인민위원회에 들어가면 정말 먹으라리 없이 하루 종일 청소만 하고 장사도 못 하고 여기 공무원들은 딱 월급이 나오지. 그렇죠. 퇴직하면 딱딱 퇴직금이 있지. 퇴직금이 나오지. 너무 예. 부러운 거예요. 자식들 대학 공부하는 거 다 그거 보상해준대요. 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 그렇죠. 자식들 학자금까지 나오죠. 네, 학점까지 다 나온다. 퇴직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65세 정년 제대로만 퇴직하면 적어도 그러니까. 월 뭐 자기가 그 받던 급여에 제가 알기로서는 50% 이상 받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예. 교감 선생님을 30년 하셨다고 하는데 월에 300만 원이 그렇죠, 나오고요. 그렇죠. 300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퇴직하셨는데 월 300이 나왔는데 이분이 혹시 사망을 했어요 먼저. 예. 와이프 남겨두고 먼저 이제 돌아가시면 그렇죠. 와이프한테 150만씩 매달 나온대요. 살아 계신 동안. 아, 그분도 살아계신 동안에. 네. 그럼 공무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공무원 잡아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요즘 공무원 시험에 대한민국 네. 청년들 너나 없이 막 완전히 뭐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러니까요.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세계적으로 제일 경쟁률 높은데 이거보다 더 높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안정된 수입을 해서 이렇게 벌고 있다면 반대로 그 뭐 돈은 돈 내가 좀 편하게 일하고 싶어. 내가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내 마음대로야. 내가 사장이고 내가 사원이야. 프리랜서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장 대표적으로 김지영 기자가 자유북한 방송의 기자로 오기 전에 프리랜서로 활동을 좀 했죠. 예. 그때 버럭 겁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프리랜서 된다니까 이게 만일 날 쓰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와서 내가 느낀 게 내가 준비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겠다, 돈을 주겠다면 정말 오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던진 사람이 구석에서 진짜 이 돈을 줄 만한 사람. 내가 이 돈을 주고도 이 사람 데려와서 이동안 쓸 사람을 고르니까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뭐가 월등해야 되잖아요. 월등해야지.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구나.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늘상 자기 했어요. 개발을 네, 하자 네. 하고 남보다 차별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남이 못하는 그런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여성들인 경우에는 미모일까요? 아니면 일에 대한 태도나 그런 뭐랄까요? 사람들이 볼 때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마음, 인성이죠. 인성이 미모도 있지만은 예. 인성이 갖춰져야지 인성이 사장님들 갖춰- 여기 사장님들 그걸 많이 보는가요? 네 맞습니다. 많이 봅니까? 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 기자님 좀 반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계속 얼굴을 많이 보지 않을까요, 먼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전 지엽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도
직원을 채용해 봤습니다만은 남자들 생각은 똑같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꼭 얼굴을 본 건 아니고요. 요 직업에 누가 적당하냐. 그쵸. 사실 그걸 많이 봤어요. 대표님 대답은 이게 대표님 대답이에요. 능력은 대표님하고 아니, 기자님은 아니 그리고 좀더 나서 있어야 아니 좀 말만 그리고 나서 있어요, 뒤에. 두 명인데 네. 그럼 누굴 뽑겠느냐? 이쁘면서 그 되는 애? 내부에 손님이 오더라도 네. 그래도 물 한 잔 뭐 청했을 때 얼굴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면서도 아유. 아름답게 좀 웃어주는 기본 북한, 기회에. 북한 조선 여성들의 아주 그쵸. 이런 미모를 보이고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들을 그냥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겠다. 예, 대표님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참. 예, 저 아니고 이 자유북한 방지 김성민 대표님한테 드리는 인사입니다. 자, 근데 프리랜서 어떤 사람 프리랜서 하면 일단은 뭐 출퇴근에 대한 네네. 걱정이 없고 네네. 계속 뭐 돈이 얼마 나올까 이 걱정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소득은 소득입니다. 프리랜서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방송사 아나운서 아닙니까? 네네. 그 예술인들, 그렇죠. 그 창작가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교수님들.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도대체 그렇게 일정한 직장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북한하고 상상도 못 하겠지만 배우들인 경우만 봅시다. 이 저 아나운서들 아니면 배우들을 볼 때 광고 가장 많이 돈을 벌어갑니다. 광고 한 평당. 오로나미 씨. 그런 거 진짜 비타법에. 예. 근데 그 광고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광고 한 번 찍으면 얼마씩 한다고요? 근데 그게 광고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광고 업체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사람 뭐 몸값이겠죠. 그 배우의 몸값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또 틀려요. 우리 예를 들면 북한의 그 정말 연기 잘하는 이제 오미란이나 어미란 씨나 음. 홍용희 씨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광고 하나 찍는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예. 금방 배우가 된 신인 배우들은 뭐 100만 원을 받을 수 작죠. 있고 예, 예. 그렇게 몸값이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고. 그렇죠. 이 축구 선수들도 프리랜서거든요. 네. 이 팀 갖다 계약을 해요, 그 사람들. 아, 손흥민 와, 1년 손흥민 계약료가 계약료 몇백억 네. 몇백억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저처럼 아주 겁대가리 없이 그냥 프리랜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뭐인가 내가 즐겨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더 주목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교수님 되게 예, 대표님 되게 이분이 예. 정말 겸손하신 거예요. 대표님이야말로 이 예. 두뇌에 있는 지식으로 예. 돈을 버는 분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보따리 장사꾼입니다. 아유, 이 보따리를 진짜. 싸들고 이 대학 가서 강의 한번 해먹고 저짝 대학 가서 강의해먹고 그런 보따리 장사꾼입니다. 어쨌든 프리랜서들을 보게 되면 예. 머리도 좋고 자기 지식 기반도 든든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프리랜서를 할 수가 없어요. 찾아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자, 그 밖에도 우리 탈북민들은 이 돈이 많이 필요해 되죠. 북한에 있는 형제들 데려와야 되겠지. 또 그들이 굶어 죽을까 봐 돈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악착같이 기본에도 여러 가지 부업을 하는데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업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어떤 부업들 합니까? 내가 아는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그 자동차 시트 핸들을 떠요. 핸들. 예, 실이 제가 예. 그거 처음 봤어요. 실에 요 동글동글한 게 다 매달려 있는데 그걸 코바늘로 해가지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코바늘로 이렇게? 예, 코바늘에서 예. 뜨는데 한 개를 한 4만 원 정도에 판대요. 아, 그렇군요. 예, 한 그럼 개를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지겠네요. 근데 그게 그 처음에는 길이 오래 걸리는데 한 이틀이면 한 개씩 뜨나 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수익이 한 70부터 10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손이 좀 아프겠지만은 많이 그래 돈 아프죠. 벌 게 있으니까 또 하면 좀 나아지고요. 그래서 또 어떤 직업 어떤 부업 하고 있습니까? 마트에 가면 꼬리표 달기가 있대요. 아, 꼬리표 있어요. 물건에 여기 표를 다는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이 얼마. 마트물 한 번 네네. 가지고 나가다가는 그러니까, 다 제끼죠. 그것만 해도 그걸 월 붙여주는 50만 원 수익이 50만 원 정도. 있고요. 야, 그거 그리고 정말- 할머니들이 도로에 나가면 전단지 광고판 같은 그렇죠. 우리 식당에 먹으러 오세요. 막 어. 우리 상점에 오세요. 뭐 새로 그것 때문에 오픈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예. 그걸 막 이제 전단지만 돌려도 100만 원을 번대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주말에 전단지 돌리러 나가야 되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바지 줍기 또 있잖아요. 네. 예, 바지 줍기. 야, 그 바지 줍기가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바지 허리가 구멍해서 바지 줍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너무 불쌍해 하는데 아니 그 분이 그 바지를 줍는 엄청난 빌딩의 주인이래요. 오, 참.
원. 그 빌딩에서도 그 할아버지는 계속 줍는 거예요. 사람과 전제 그 TV 실상 뭐 이제 나왔죠. 네, 맞아요. 네,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어떤 직업이죠?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용화 이스트라 동원에 되는 거죠. 이제 뭡니까 엑스트라라는 게? 용화 찍는 이제 군중동원. 네, 군중동원 네. 같은 데. 사고 갈 때 네, 그렇죠. 그쵸? 나가라 하면 이제 군사들 나가죠. 그것도 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해당 30만 원이에요, 그거. 해당 30만 원에 먹을 거 다 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하루에 주죠. 나가서 뭐 이야, 좀 더 위험한 거 할수록 좀 더 돈이 칼을 맞거나. 네, 그렇죠. 좀 위험한 거. 떨어져야 되거나. 야, 그럼 그거만 해도 되겠네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자리 앉으겠네. 네. 참 오늘 별의별 부업을 다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자유인들은 경제적으로 돈에 예속되지 말고 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충분히 이 돈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들처럼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인이 된다면 어떤 거든지 적성에 맞게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